저와 함께 홋카이도 크루즈 여행 가시죠. 초호화입니다. 6월 17일 속초항을 출발하는데요. 오타루, 하코다테, 아오모리, 속초로 달아오는데 속초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무료로 셔틀버스 운영하고요. 5,000명 탑승 규모입니다. 대극장에서 어마어마한 공연 펼쳐지고요. 뷔페식, 최고급 음식 다 무료로 골라서 드십니다. 218만원서부터인데 이봉규 TV만의 특별 할인합니다. 30만원 상당의 한사민을 증정해드립니다. 여보시죠. 초호화죠.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한 가수들 공연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저도 토크 콘서트 합니다. 저를 만나시죠. 같이 가시죠. 080-526-7777 전화하십시오. 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손에 빨간색 책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선 총선 출마가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네요. 이 사진 보이시죠? 이거 선명하게 보통 이런 책을 한동훈 장관 이렇게 백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요 백 안에 넣어도 되는데 요거는 의도적으로 딱 노출. 이게 한동훈 장관이 감각이 보통 분이 아니야. 이 패션 감각도 그렇지만 이런 걸 딱 포인트를 주면서 메시지를 딱 주는 거죠. 이런 걸로 봐서 저도 총선에 출마하겠구나. 정치권으로 가는구나. 그럼 총선 출마 전에 이재명, 문재인 수사가 마무리된다. 한동훈 장관은 스케줄로 다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재판에 일단 들어가서 재판에서 할 일은 이제 사법부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재판에 올라가기 전까지 기소치고 기소해서 공판검사 잘 만들고 이건 이제 검찰의 역할인데 거기까지는 내가 소임을 다하겠다. 이재명과 문재인을 단죄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법부에 뭐 자기 책임은 이제 좀 덜어지니 그 다음에는 좀 정치권에 나가서 정치의 일을 하겠다. 스케줄이 좋죠. 만약에 사법부에서 제대로 안 되는 일은 그 다음에 검사로서 법무부에서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자기가 진두지휘 하겠다. 요 빨간 책이요. 의미심장하게 그냥 빨간 책이 아니라 빨간색 하면 뭐 보수의 색깔 상징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요 책이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거잖아요. 펠로폰네스 전쟁사. 요거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뭐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그 싸움 그 역사 전쟁사인데 요거를 왼손에 딱 들고선 눈에 딱 띄게 유럽 출장을 가면서 거표지를 드러냈는데요. 근데 이건 원서인지 아니면은 제목은 이렇게 원서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한글판이 나온 게 있거든요. 한글판이겠죠. 한글. 그래야 왜냐면 한동훈 장관 뭐 영어 잘해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역시 한글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글이겠죠. 안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벌여서 스파르타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전 투구 끝에 그리스는 이제 쇠망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아테네에 방점을 둔 걸까요? 스파르타에 방점을 둔 걸까요? 나는 아테네식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걸까요? 스파르타식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양쪽의 장점을 다 섭렵해서 한동훈 스타일로 가겠다는 건가요? 대단한데요. 지금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자 여론조사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중앙일보에서도 요거 표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2022년 6월서부터 9월, 12월, 3월 요 단위로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이재명은 2022년 9월에 정점을 찍었다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죠. 27에서 23, 20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4%에서 9%로 올랐다가 10%, 11% 완만하게 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재명은 더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추세가 지금 떨어지는 추세고 이재명은 한동훈 장관은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여권에 주자가 없어요. 홍준표가 한동훈 장관의 지금 반도 안 돼요. 정치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반도 안 되고 홍준표 시장은 뭐 연일 그 여의도를 향해서 뭐 그냥 계속 지난 전당대회 때도 그냥 쉬지를 않으셨잖아요. 그냥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는데도 5%밖에 안 되고 안철수는 4%인데 안철수에 뭐 3%, 4%는 항상 있어 왔죠. 그거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대권이라든가 뭐 이번에 당대표도 안 됐는데 뭐 길을 쓰고 했잖아요, 이번에.
아니 뭐 심지어 네거티브 막 이런 것도 세게 해고 그랬는데도 그 한계가 그거예요. 여당에서도 그 정도인데 전체로 하면 뭐 한계가 있고 홍준표 지사도 마찬가지,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지금으로 봐서 압도적으로 우파에서는 한동훈밖에 없다, 안 보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 빨간 책을 빨간 책 하니까 이상하다. 옛날에 빨간 책은 야한 저건데 그게 아닙니다. 아테네와 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전쟁사를 들은 일부러 보여준 거죠. 선명하게 좀 출정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찬성표 던집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까지는 정리가 된다고 본 거예요.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의 영역이 중요하거든요. 검찰의 영역 임무를 다 하고 정치의 영역으로 가서 국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윤석열 정부 5년으로 미흡합니다. 워낙에 문재인 5년에서 완전 싸질러 놨기 때문에 나라를 다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놨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정상화가 5년 동안에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죠? 기업을 하나 이끌려면은 오래 걸리는데 망하려면 몇 년 만에 망한다. 이 문재인이 몇 년 만에 이상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선 뭐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그때서부터 정치권에 이제 들어와서 해도 된다. 그것도 그때는 그랬고 다음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와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항상 공식이라는 게 일치하지 않아요. 저 민주당도 공식이 그거잖아요. 영남 후보를 호남당인 민주당이 안고 영남과 호남에 버무려서 대권 잡는 구도. 그게 이제 노무현이었고 문재인이었고 그걸 이재명으로 밀어내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때 상황이 다른데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식이 그때는 그랬지만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면은요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종로라든가 상징적인 지역구에 나가서 금배지를 한번 달고 정치권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주고 전공법으로 그 다음에 대권 도전. 윤석열 대통령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은 비정상적이었어요. 워낙에 문재인이 이상한 나라 만들어 놓는 데다가 이재명이라는 완전히 범죄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걸 우선 처단해야 된다. 거기에 급해가지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됐지만 다음번에는 그거 약효과는 그때는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약효과는. 그 다음에는 한동훈이 뭐냐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그냥 저놈 때려부셔. 그 저놈은 어느 정도 때려부셨다 이거. 누가 때려부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때려부셨다. 부실 걸로 봅니다. 부셨다는 전제하에 내년 4월 총선에서는 그러면 그때 빵 하고 그 다음에 국회 때려부시러 간다. 시스템적으로 지금의 민주당 안 된다 이거. 이 범법자들을 옹호하는 이 민주당 안 된다. 지금의 비겁한 국힘당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의회 정치에서 한동훈 장관이 보여줄 차례다.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노련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뭐 정치하겠다고 설쳐대고 뭐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딱 저 빨간 책 한번 탁 내보이면서 자고의 어떤 그 각오를 미리 한번 복선을 한번 깔고 또 한두 달 후에는 또 뭔 복선을 또 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말 정도 돼서 내년 4월 총선이니까 이제 멋지게 뭐 도전장 비슷한 거를 이제 내놓겠죠. 금년에는 자우지가 싹쓸이 하겠다는 거죠. 이재명 싹쓸이, 문재인 싹쓸이 하고 간다. 저는 이제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총선에서 뭐 웬만한 데 나가면 이기지 않겠어요? 너무 쉬운 데 말고 종로 같은 데 뭐 이런 데 나가서 이기고 그 다음에 여세를 몰아서 대권 잡고 그러면 이 나라가 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지는데요. 요거를 또 진중권이가 더 주접을 싸고 무슨 뭐 북한 선거 같았다는 둥 뭐 김기현 여당 대표 선출 과정이 아이고 이러고 또 난리를 치고 입방아를 찍고 있습니다. 이 진중권이가요. 조국 까고 이재명 깔 때는 괜찮아 보이죠? 이거는 할 수 없이 까는 거예요. 요게 본심이에요. 이거 새빨간 좌파거든요. 여기 요래요. 근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 자, 문제는 이제 김종인인데, 김종인이가 또 할아버지가 또 껄떡대고 나오셨습니다. 왜냐면 선거가 이제 당대표 선거 끝나니까 다음은 이제 자연스럽게 총선이니까 내 역할이 있다. 이거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큰 희망 걸기는 어렵지 않겠어? 아주 이러면서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총선 전망을 물으니까 최근에 소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행태를 보니까 이게 과연 민주정당이 맞느냐? 이래가지고 과연 국민에게 지지받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껄떡껄떡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준석이 내치고 안철수는 끌어안아야 된다는 소리들에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이준석이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지만 공헌이 많기 때문에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리고 노원병에 거기 험한 지역인데 이준석이만한 인재가 있겠느냐 뭐 이러면서 또 아이고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 아저씨라고 그랬게 아저씨 거기서 3번 깨졌어. 무슨 홍수환 선수예요? 사전 오기 시키려고 그래요? 무슨 장난칩니까? 유권자들이 외면해 거기서 계속 외면하는데 거기 딴 사람 나가면 거기는 험지는 무슨 험지야? 홍정우 전 의원 당선된 데인데 이준석이니까 험지지. 거기 번듯한 사람 나가봐. 왜 안 돼? 무슨 소리야? 안철수도 됐고 홍정우 의원 됐잖아. 그 무슨 이준석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해. 이준석이 나가서 될 데가 어딨어. 호남에 민주당으로 가면 되겠다. 그 다음엔 될 데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보수 우파가 찍어줘. 그렇다고 좌파가 찍어줘. 좌파가 여론조사할 때만 역선택 해주는 거지. 회방 노는 역할 잘해라 하고. 근데 투표할 땐 걔 안 찍지. 민주당 후보로 호남에 나오면 걔를 찍지. 그러니까 껄떡대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또 총선에서 자기들 또 선대위원장 아니면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거 나 하나 주어봐. 그럼 내가 또 이제 선거를 진두지 위해서 내가 한번 말아먹어. 왜냐하면요 선거를 하게 되면 이게 들어오고 힘이 들어옵니다.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거. 거기 공천 이런 거에 꽂아달라고 이게 좀 들어오고요. 비례대표는 이거 아닙니까? 아이고 요즘에 그런 게 어디냐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에도요 뒤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뒤로 저도 다 듣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간접적으로 들어요. 거의 공천이 이 사람이 됐어. 근데 며칠 만에 바뀌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썼어. 근데 바뀌어서 들어온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예가 지난번에 비일비재했어요. 국힘당에서도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다 됐는데 며칠 전에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 누구로 바뀌었나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야. 지역에 아주 돈 많은 사람. 그러면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근데 공천에서 며칠 만에 탈락한 사람은 이거를 안 쏘았대. 그건 직접 들었어. 안 쏘았대 이걸. 그러니까 떨어지지. 내가. 하여튼 그런 예가 직접 있었고 지금도 그러면 이제 김종인은 이제 선대위원장 같은 거 맡고 아니면 이제 공관위원장 이런 거 비대위원장 이런 거 비대위 이런 걸로 또 갈 걸 또 작업을 하는지 모르죠. 그럼 하여튼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탕 치고 빠지고 하여튼 한탕 치고 빠지기의 선수야. 이제 이런 사람 국힘당에 앞으로 얼씬 하면 안 됩니다. 그 무슨 탕이야? 연포탕을 끓여도요. 독국물 넣으면 안 돼. 이런 사람 이준석이 유승민 이런 사람 이번에 싹 정리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책임당원들이 친윤일색으로 쫙 뽑아준 거예요. 친윤일색. 그랬더니 진중권이든 김종인이든 그런 게 무슨 잘못됐다는 거지. 그게 무슨 북한 선거냐 이러는데 천만에 아니 당원들이 뽑았지 무슨 당원이 나도 투표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압박했어? 아니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뽑은 거지. 당원 모독하는 거야, 너, 진중권. 우리가 무슨 뭐 명령에 의해서 무슨 뭐, 아니, 책임당원 40몇만 명이 투표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뭐 북한 선거처럼 했어? 뭐, 친윤 안 뽑으면 어디 아오지 탄광가? 아니잖아. 우리가 스스로 투표한 거야. 그걸 어디서 우리 명예훼손을 하고 이놈이 자빠졌어, 이게. 그러니까 김종인 같은 사람 쳐내라는 게 우리의 그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파 국민의 명령이. 이준석 쳐내라는 거예요. 유승민 쳐내라는 거예요. 그런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은 당대표 잘 뽑은 거고요. 김기현 대표가 중심 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강속구 뭡니까? 마무리 투수로 등장해가지고 총선 직전에 등장해가지고 아주 강속구로다가 165km 정도로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160km 넘으면 건드리지를 못해. 건드려도 빗나간다고요. 근데 165km 정도로 꼽아버리면 악소리 못하게 한동훈 장관의 그 신호는 빨간 책으로 보여줬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은 미덥지 않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이니까 참 더러워서 참. 이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이 거기 들어가서 물갈이를 해야 돼. 그런 면에서 금년에 목적대로 이재명, 문재인 싹 보내고 금년 말에 강속구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국민의힘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에헤이.